자, 뉴스탑 10 저희가 네 번째 뉴스로 8위 소식을 꼽아봤습니다. 8위 소식은요. 다시 울리는 6월의 함성입니다. 내일이면 60 민주항쟁 30주년. 내일 기념식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죠? 예, 오늘 7시 30분에요. 전인권 안치환 씨 등이 출연하는 이한열 문화제가 개최가 되고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내일 7시에도 또 메인 행사로 서울광장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윤선혜 씨 등이 함께 지금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박종철 열사, 고 박종철 열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네. 자, 60 민주항쟁 30주년. 올해가 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 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명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30년 전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요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제가 30년 전에 저 현장에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현장에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 참여 자체가 굉장한 제가 무슨 권리 행사를 하는, 물론 자랑스러움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배관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저렇게 참여하는 민심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걸 나이가 들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어젠가요? 청와대에서 이제 60항쟁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정부 한 달 출범과 관련해서 이제 촛불 민심을 떠받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저는 바라건대 문 대통령께서 이 촛불 민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저런 민주주의를 이뤄간 역사는 어떤 일부의 전유물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리보다는 그야말로 통합된 보이는 여론보다 보이지 않는 여론. 그런데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지난 세월을 좀 떠올려봤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에 가슴이 뜨끔한데요. 그때 연수원 2학년이라서 이게 참 공부만 하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용히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 나타날 수 있지? 이렇게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하셨던 건데. 저는 어떤 이게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게 어떤 한쪽에 어떤 자기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걸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한열 열사라든가 박종철 열사가 과연 하늘에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서로 분열돼가지고 싸우는 걸 과연 바라고 있겠는가? 이분들이 바랐던 거는 민주화된 한국이지. 서로 좌우, 진보, 보수 나뉘어 싸우고 있는 거 아닌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저는 동감하는 게 이분들을 내세워서 진보의 우위성을 내세워서 보수는 없어져야 될 어떤 이런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이 조화롭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가장 보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 피격 사건, 이 열사의 이 마지막 모습, 흑백 사진으로만 존재했었는데요. 30주년을 맞이해서 컬러 사진 2장으로 다시 공개가 됐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로 한국에 왔던 네이선 벤 씨가 찍은 컬러 사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2장이 이번에 공개가 빨간 깃발 바로 앞에 모습을 그러니까 피격되기 직전에 이한열 열사와 피격된 후에 동료가 이종창 씨라는 게 당시 도성관학과 2학년 이종창 씨가 부축하는 그런 모습. 자,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87년 6월 9일 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은 지금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탑 10 팀이 전화로 심정을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그저께 같아갖고 그런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가 바뀌어요? 누가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모르는데 30년이라고 해도 나는 30년이란 자체가 수긍이 안 된디. 그러네요. 매일매일 그렇네요.
어머님의 이 심정 저렇게 짧게 그 심정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90년도에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처음 사회부 할 때 저 배인심 여사 만나서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네. 또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한열 여사 뒤에서 그 이종창 씨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저야말로 정말 뭐 어머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진짜 30년 세월이 마치 그냥 어제 일처럼 지나가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이 역사라는 게 항상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상황도 이런 격변과 이런 시기들도 사실 돌이켜보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참 많았고 네. 또 대한민국이 항상 오른쪽으로 저는 우상향하는 역사였다. 그래서 네. 낙관과 어떤 희망을 늘 가지려고 생각은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역사에서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만이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나서 네. 같이 만들었던 역사를 좀 자긍심을 갖고 또 과거보다는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네. 우리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다고 감히 생각을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네. 당시에 이제 정부의 이제 고위 인사가 이제 이한열 열사의 부모, 부친을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분 말씀이 굉장히 소박하신 그런 분이었다. 네. 그 이한열 열사의 그 부친이요. 부친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60항쟁의 주역들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2017년 대한민국의 행정과 입법의 거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어떤 60항쟁의 의미를 갖다 다시 새롭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행정과 입법에서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60항쟁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그분들이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386세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30대가 아니고 나이가 드셔갖고 그냥 86세대라고 칭하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에 지금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룩한 민주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 6월 항쟁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특히 5.18 기념식에서는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6월 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언급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가 생각이 납니다.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 국민들이 다시 거기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6월 항쟁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죠. 예, 그 87년에 부산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3인 집행위원장으로서 네. 그 60항쟁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이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열렬하게 이 당시에 현장을 뛰어다니고 지키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말씀하세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 책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으로 60항쟁, 6월 항쟁을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 6월 항쟁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오롯이 가져왔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6월 항쟁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당시에 뜨거웠던 그런 청춘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축이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 6월 항쟁에 굉장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86학번입니다. 한양대 86학번인데요. 당시 현장에서 뜨겁게 아마 그 운동을 했었던 그런 대학생이었을 거고요. 김부겸 지금 행정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명동성당 사수조라고 해서요. 당시 6월 항쟁 6월 때 그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는 학생들,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게 명동성당을 맡고 있던 그런 사수조였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당시 제야의 정치인으로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그 제야 정치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했고, 김현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권으로서 87년 6월 뜨거운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있을 6월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행사를 공동 주최를 했다. 근데 이 비용을 10억 원이 있는데 12로 납부를 하겠다. 저는요. 근데 이 행사장이 사드 반대 이런 정치구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던데 괜찮을까요? 아마 사드 구호는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본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걸 자제시킨다고 그러고요.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있죠. 이 행사의 어떤 중립성, 그러니까 서울 시비라는 게 어떤 박원순 시장의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 모두의 세금인데 이게 지원되려면 있죠. 이 행사가 어떤 서울 시민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립적이 돼야 되고, 그 본래의 취지, 60항쟁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행사가 된다면 지원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전혀 서울 시민의 뜻과 안 맞는 그런 투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의 아까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청와대 내각이나 이런 다 50대 이제 86 이른바 주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사람, 그걸 만들어준 게 누구냐. 결국은 저도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지만은 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국민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느냐에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당시에 30년 전에 저 거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다 50대가 됐고, 이 50대의 생활 전선에서 정말 삶의 엄중함을 깨달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지난 30년의 시간을. 그런데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전유했던 세력들은 정말 세금 한 푼 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이 썼던 정치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익화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런 어떤 세월들이 많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부디 당부들이지만 저런 맥을 잇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때 지금의 어떤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늘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87년도에 우리가 요구했던 어떤 대통령 직선제, 또 권력구조의 개편이었잖아요. 지금 30년 만에 다시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라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향한다면은 그 30년을 다시 되새기면 자꾸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뭘 했고 잘했다를 따질 게 아니라 이제 30년 동안에 바뀔 정치체제, 그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미래 구상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0항쟁 현장에 있었던 홍은명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코너에서 위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우리 또 하종대 동아일보 해설위원께서 논설위원께서 자, 뉴스탑10 저희가 네 번째 뉴스로 8위 소식을 꼽아봤습니다. 8위 소식은요, 다시 울리는 6월의 함성입니다. 내일이면 60 민주항쟁 30주년, 내일 기념식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죠? 예, 오늘 7시 30분에요. 전인권 안치환 씨 등이 출연하는 이한열 문화제가 개최가 되고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내일 7시에도 또 메인 행사로 서울광장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과 윤선혜 씨 등이 함께 지금 그날이 오면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박종철 열사, 고 박종철 열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네. 자, 60 민주항쟁 30주년. 올해가 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 해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홍명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30년 전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요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리보다는 그야말로 통합된
보이는 여론보다 보이지 않는 여론, 그런데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지난 세월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네,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에 가슴이 뜨끔한데요. 그때 연수원 2학년이라서 이게 참 궁금한 하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용히 있는 분들도 있다. 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 나타날 수 있지, 이렇게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하셨던 건데. 저는 어떤 이게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게 어떤 한쪽에 어떤 자기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걸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한열 열사라든가 박종철 열사가 과연 하늘에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서로 분열돼가지고 싸우는 걸 과연 바라고 있겠는가? 아니겠죠. 이분들이 바랐던 거는 민주화된 한국이지. 그렇죠. 서로 좌우, 진보, 보수 나뉘어 싸우고 있는 거 아닌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제가 30년 전에 저 현장에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제일 그러니까 잘난 줄 알았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현장에 없을 수가 있나. 네. 그러면서 이 참여 자체가 굉장한 제가 무슨 권리 행사를 하는, 물론 자랑스러움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배관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저렇게 참여하는 민심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걸 나이가 들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어젠가요, 청와대에서 이제 60황제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정부 한 달 출범과 관련해서 이제 촛불 민심을 떠받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저는 바라건대 문 대통령께서 이 촛불 민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저런 민주주의를 이뤄간 역사는 어떤 일부의 전유물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저는 동감하는 게, 이분들을 내세워서 진보의 우위성을 내세워서 보수는 없어져야 될 어떤 이런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이 조화롭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가장 보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 피격 사건, 이 열사의 이 마지막 모습, 흑백 사진으로만 존재했었는데요. 30주년을 맞이해서 컬러 사진 2장으로 다시 공개가 됐죠?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로 한국에 왔던 네이선 벤 씨가 찍은 컬러 사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2장이 이번에 공개가 빨간 깃발 바로 앞에 모습을 그러니까 피격되기 직전에 이한열 열사와 피격된 후에 동료가 이종창 씨라는 게 당시 도성관학과 2학년 이종창 씨가 부축하는 그런 모습. 네. 자,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87년 6월 9일 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은 지금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뉴스탑10 팀이 전화로 심정을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그저께 같아갖고 그런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가 바뀌어요? 누가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모르는데 30년이라고 해도 나는 30년이란 자체가 수긍이 안 된디. 그러네요. 매일 그렇네요. 자, 어머님의 이 심정, 저렇게 짧게 그 심정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90년도에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처음 사회부 할 때 저 배은심 여사 만나서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또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한열 여사 뒤에서 이종창 씨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서, 저야말로 정말 어머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진짜 30년 세월이 마치 그냥 어제 일처럼 지나가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역사라는 게 항상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상황도, 이런 격변과 이런 시기들도 사실 돌이켜보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참 많았고,